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사회에 정보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플러스 AI가 어떻게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보화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 것을 한번 설명을 하려면은 좀 옛날로 되돌아가면 되죠. 옛날에는 은행에 돈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점에 직접 찾아갔죠. 통장 들고. 은행 입출금을 할 때 지점을 방문해서 입금을 하면은, 입금했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 계좌로다가 돈을 보낸다고 할 때, 보냈다 해서 그 사람이 그 즉시 못 찾았죠. 뭐 이틀이고 3일이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 지점에서 다 정리를 해갖고 그날 마감을 해갖고 그게 연락이 돼서 다른 지점에 반영이 됐어야 잔고를 확인하고 돈 찾으러 가면은 찾는, 최소한 2, 3일은 소요됐죠. 그때는. 근데 이제 은행이 전산이 온라인으로 묶이니까는 입금하자마자 자기 계좌 확인하고서는 돈을 빼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이 엄청 단축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변화. 지점에 가서 돈을 찾고 입금하고 하던 게 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ATM이라는 게 나오죠. 오토매틱 텔러 머신 해갖고서는 기계에 딱 가면은 뭐 여기서 돈을 넣고 빼고 이게 되죠. 이거는 어떤 변화를 줬어요? 은행의 지점들이 막 없어지죠. 그러면서 지점이 없어지니까 은행원들도 없어지죠. 은행원들도 줄어들었죠.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그만큼 빨라진다는 거죠. 옛날에 오래 걸렸던 거는, 아날로그 시대에 오래 걸렸던 게 정보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짧아져요. 그 다음에 또 큰 변화를 준 거를 보시면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요즘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연말정산 하면은 관련 증빙 서류를 갖다 제출하기 위해서 뭐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으러 나간다, 뭐 내가 냈던 거 확인하느라고 나간다 해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되면은 그냥 외출 나가는 사람들이 수시로 생겼어요. 증빙 서류 띈다고. 근데 이것을 간소화 시스템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썼던 카드 내역이니 뭐니 할 거 없이 다 한 군데 모여갖고서는 몇 분 사이에 다 끝나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생활이 자꾸 편리해지고 빨라지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하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보면은 질서 지키는 거 진짜 안 됐잖아요. 극장이니 뭐 은행 같은 데 가서도 새치기 하면은 왜 새치기 하느냐고 싸우고 뭐하고. 이런 줄 서지 않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요즘은 보세요.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를 가도 보면 줄 서는 게 아니라 한 줄 서기까지 하고 있죠. 그렇게 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뭐였냐 하면은 번호표예요. 어느 날 은행에 갔더니 뭐 띵동 하면서 이상한 번호표 종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제 그 번호표만 뽑아 갖고 있으면 줄 서지 않고 번호판에 자기 번호 나오면은 찾아가죠.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그 사고방식을 바꾼 거예요.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비슷하게 적용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업무를 갖다가 좀 제대로 표준대로 하고 정해진 대로 좀 하자. 왜 지키지 않고 네 멋대로 하고 그러느냐. 그러니까는 2번, 3번 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마치 번호표처럼 시스템을 먼저 들여오는 거예요. 전산 시스템을 들여오고 난 다음에 그거대로 써. 처음엔 삐걱거리죠. 그게 익숙해지면은 그 정해진 룰대로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시스템을 도입하고 후 나중에 오퍼레이션을 바꾸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효과를 봤거든요. 이렇게 전산 시스템이 이제 우리 생활을 갖다가 많이 바꿨고, 우리의 그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도 많이 바꿨잖아요. PC 통신이라는 걸 하게 됐잖아요. 예전에는 전화로만 하던 통신을, 그 다음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카톡, 그 다음에 라인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문자를 막 주고받으면서 생활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투표 같은 것도 요즘 전자투표 하잖아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서 주민 무슨 의견을 묻는다고 할 때도 전자투표로 대신합니다 하고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우리의 생활들이 빨라지고 편리해지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산물이 나왔죠. 디지털 치매라고.
전화번호 못 외우죠, 우리. 이게 편리해지는 건 좋은데 그 대신에 우리의 그 원초적 본능들을 하나씩 잃어버려요. 기업들도 똑같아요. 전산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입사하자마자 전산화된 시스템만 쓴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몰라요. 오히려 그것을 개발해준 프로그램 외부의 개발자들이 그 업무를 알지 사용하는 주인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기업도 디지털 침해 걸렸다. 이거 고치려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거꾸로 내가 알아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키워야지 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키오스크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게 기업이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전산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사용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쓰는 사람들을 유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단말기, 터미널 앞에 앉아서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정해진 대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출력을 받고 커피를 주문할래도 뭐 이거대로 누르세요. 햄버거 주문할래도 누르세요. 이런 유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한 유저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드웨어 유저죠. 거기서 준 기계를 사용하는, 조작하는 하드웨어 유저.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하드웨어 유저인 거예요. 우리 사회 차원에서 보면. 그랬는데 이 컴퓨터가 이제 PC가 나와요. 개인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됐죠. 근데 PC가 나오더니 여기에 이제 엑셀이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는 PC의 성능을 보면은 우리 유저들이 놀고 있는 것 같네. 왜냐? 해달라는 게 프로그램 개발해달라는 게 보면은 무슨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내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엑셀 같은 데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데이터를 갖다가 제공을 해줄게. 나는 너한테 데이터를 제공해 줄 테니까 너는 이 엑셀이라든지 이런 사용법을 배워갖고 네가 원하는 거는 알아서 좀 만들어. 그러면은 개발 비용도 줄일 수 있거든. 해서 나온 게 엔드 유저 컴퓨팅이라는 거예요. 사용자가 연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은 단순한 하드웨어 사용자에서 이제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한 단계 사용자의 역량을 갖다가 점프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사용자들이 나중에는 업무를 바꿔달라고 그래요. 경쟁력 있게. 업무를 경쟁력 있게 바꿔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걸 뭐 리콰이어먼트라고 그러거든요. 그 요구에 따라서 여기선 이제 다시 개발을 해줘야 돼요. 전체 그 통합된 시스템으로다. 이렇게 사용자의 역할이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지금 3세대까지 발전해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하드웨어 유저였죠. 그러면은 키오스크 외에 뭐 스마트폰이다, 뭐 각종 뭐 나중에 앞으로 IoT 하면은 더 많은 데이터들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빅데이터라고 하는 데 들어가겠죠. 여기에 이제들 막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은 비슷한 개념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도 엔드 유저가 되겠죠. 엔드 유저 컴퓨팅이 될 수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사회에 관련된 모든 빅데이터들이 있으면 우리는 정보 공개 청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든가 할 수 있겠죠. 얻을 수 있으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뭐 AI 도움을 받아도 되죠. 여기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게 어디로 가겠어요? 사회니까 정부로 갈 수 있겠죠. 행정기관. 그러면 여지껏 우리는 어느 나라를 가나 공무원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다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큰 소리 치면은 또 할 말 없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문제를 아까 지난 시간에 했죠. 우리는 디자이너 내지는 크리에이터 이런 식으로 사회 문제를 내가 살고 있는 도의 문제 여기 사회 지역의 문제를 거꾸로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고치도록 하면은 하드웨어 유저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 내지는 디자이너로다가 우리 개개인들은
발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발전한다고 하면은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IT 기술의 발전을 선순환으로 이끌어가는 게 되겠죠. 자꾸 AI가 우리 일자리를 뺏는다고 오지도 않을 불안한 미래를 갖다 얘기하고 터미네이터를 연상시키고 그럴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 스스로 더 좋은 세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환경 문제도 많이 해법이 나오겠죠. 모 대학의 건축학과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대학교 교수들이 전문가이던 시대는 끝났다. 일반인들이 공부한 걸 보면은 오히려 더 잘하는 게 있다. 지난 시간에 전문가의 시대가 이제 힘들어질 거라고 했잖아요. 내지는 일반인들도 워낙에 많은 지식, 요즘엔 뭐 무료로다가 외국 유명 대학 강의를 갖다가 수강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개개인들이 이제는 전문가가 되는, 그래서 서로 수평 협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러한 사회로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전하고 있는 단계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너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숨은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를 하고 기계에 종속되려고 하는,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요즘 얘기하는 거는요, 그 몇몇 회사들이 원하는 미래지 우리 인류가 모두 원하는 미래가 아니잖아요. 그 몇몇 회사들이 돈 벌기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미래를 갖다가 마치 앞으로 세상은 그렇게 된다고 겁주는 거하고 뭐 다를 바가 없겠죠. AI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죠. 활이 무기를 쓰이면은 사람을 죽이죠. 근데 그 활을 평화롭게 쓰니까 뭐가 돼요? 바이올린이라든지 첼로라든지 현악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도구를 어떻게 쓸 건가? 살생무기를 쓸 거냐? 아니면은 뭔가 조화를 이루어내는 데 쓸 거냐? 생각을 바꾸면은 세상이 달라지겠죠. 앞으로 우리 사회, 인류가 가야 될 사회는 좀 더 평화롭고 긍정적이고 좀 더 생산적인 이런 생각을 하면서 AI를 받아들이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시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 열리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 아니면 정답이다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세상의 변화를 갖다가 한번 예측해보는 방법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 한번 뭐 참고를 하시고 괜찮으면은 각자 여러분들이 또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일해왔던 분야에서 옛날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발전해 왔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데 문제를 갖다가 한번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